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대책을 두고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실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빠지고 청사진만 나열한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강남권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로 강남권에서도 하락 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 역시 잇따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0년간 외국 군대 주둔지로 사용되면서 방치돼 오던 서울 용산구 유엔사 부지 일원에 추진되는 복합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유엔사 부지 주변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용산 미군기지와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한남 뉴타운 등과 연계돼 남산과 한강변 사이의 신흥 주거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 이유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청년 원가주택 등 기대를 모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규제 완화 카드를 대대적으로 꺼내드는 등 이 주택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인데요. 말 많은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들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시장의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 거의 2주 동안 비 피해로 상당히 많이 좀 힘들었고 심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차량에 침수가 하나 됐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농사, 그리고 내 집, 그리고 또 내 열심히 가꾸는 농작물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프게 무너졌습니까? 우리 빨리 좀 수해 복구하시고 빨리 아픈 가슴 메워져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서로 좀 땀 흘려서 돕고 나름대로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한가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각 세계 경제 침체와 그리고 각종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그리고 또 물가 상승도로 많이 좀 힘듭니다. 인생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고민 지금 혹시 부동산 갖고 계신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또 답답했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꼭꼭박사 명강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현재 쌀값 떨어진다고 우리가 밥을 놓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 투자의 세계, 부동산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투자 안 할 수 없지요. 투자는 경험입니다. 남들 어려울 때 내 집 마련하고 또 가격 떨어질 때 또 내 집 마련해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담대한 그리고 또 시시각각 바뀌는 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려 갖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간단한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조정기에도 오르는 지역은 있다. 좋은 투자처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가격 떨어지면 굉장히 속상하죠. 열심히 돈 모은 것도 아깝지만 또 대출 받아서 이자 나가는데 가격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뭐 남들 많이 오를 때 내가 조금 오르는 것도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오르고 오를 때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이게 투자를 하려면은 뭐 리스크 테이킹 많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많이 번다고 하는데 부동산 세계는 좀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곳에서 투자를 해야 더 많이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경험도 필요하고 또한 장시간의 또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상승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가고 하락기는 안으로 들어오죠. 누가? 투자자가 그리고 뭐가? 돈이. 자, 간단하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5대 광역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대도시, 정말 인구 밀집 지역에 서울이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인근 수도권으로 내려갑니다. 경인 지역으로 내려가겠죠. 경인 지역도 오르면 그 위성에 있는 지방들이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오를 때 보면은 서울이 먼저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도권 오르고 또 쉬어 있는 지방마저도 오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오를 때쯤 되면은 대부분 규제가 들어가죠. 이미 규제가 들어갈 때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자금이 이동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투자자의 물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비싸서 좀 더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집 마련을 좀씩 내 돈의 자금에 맞추어서 이게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부동산 하락기, 조정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나도 한번 수도권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현금화해서 집 한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다른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집을 판 사람은 대부분 자기 주택을 좀 더 상급지에 올리려고 하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내에서도 안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가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의 학교 이런 정도 좋은 쪽으로 서로 갈아타려고 하지요.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가격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오를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를 찾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거나 또는 나의 자녀들이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가의 아파트, 고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르는 그러한 아파트나 주택은 조정기가 되면은 가격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고가의 주택을 팔아서 갈 곳이 없죠.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투기꾼 아니면 그냥 보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억에 산 것이 3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지역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30억이든 다시 10억이든 간에 그 위치를 놓지 않고 살려고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요는 이 안에서 좋은 지역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겠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재산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나친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물건을 내놓아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한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싸게 팔려고 할 때 그때 이 준비된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순한 부분이 쉽게 행동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게 되면 바로 살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해서 줍줍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소수가 나가고 나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나 팔 사람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다시 규제가 풀리고 뭐 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면 가격을 상승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1997년 IMF 끝나고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미국발 리먼 사태 은행이 파산했었죠. 모기지 은행이 파산했을 때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할 때 좋은 지역,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좋은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지역을 팔고 다시 사겠다고 떨어지면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못 샀죠. 왜냐하면 시장이 갑자기 급변해서 살려고 했을 때 너무 오르는 그런 특성성 때문에 못 샀죠. 그래서 팔았던 사람들만 지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 정말 보유세로부터 너무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팔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안 팔거나 이번 기회에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할 거다. 그래서 조정기는 반드시 오면 2, 3년은 거칩니다. 그러면 2, 3년 동안 나는 부동산 투자를 감각도 다 놓치고 그냥 말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 내가 살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집을 판 사람들, 보통 보면은 금을 판 사람들은 금 투자를 할 거고 금을 팔아서 또 다른 시기에 금을 사려고 하고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은 또 팔아서 다시 달러를 사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팔아서 또 다른 주식을 사려고 하듯이 부동산 세계도 주택을 팔아서 투자를 하셨 분들은 주택으로 투자하셨 분들은 팔고 뭐 할 거냐? 다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 가격이 지금 현재 싸면서 보유세 부담이 없고 내가 갈 짐이 줄어드는 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 그리고 확실한 위치 그런 곳을 찾아서 가지요. 뭘로 가냐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겠지만 재건축은 대부분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많이 비싸죠. 그러면 비싼 거 또 사서 비싼 아파트 팔아서 다시 아파트 살려면 또 다시 보유세 부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서울을 지구라는 내 지역에서 노후 주거 지으면서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그리고 적지만 내가 월세라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겠죠. 보유세를 줄이고 또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다가구 다주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 2010년, 2013년 그때 당시에 잘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주택 임대사업자 있을 때는 아파트 하나는 내가 살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들 몇 개를 사서 월세나 전세를 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 보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연금형 부동산 투자 이렇게 많이 했죠.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걸 연금형 투자라고 했는데 최근 보유세 부담이 많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팔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아파트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팔아서 작은 투자를 하자.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노후 주거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사업, 무화주택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서울은 지금 현재 아주 고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의 그러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아직 단독주택은 땅 대지가 큰 걸 갖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들 가격은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에요. 서울. 물론 조사를 해보면 부산도 있을 거고 대전도 일부 지역이 있겠죠.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데 현저하게 수요가 많다.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지죠?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고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으나 좀 미미하다. 덜 안 오를 뿐이고 다만 내린 폭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5월 9일, 올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요는 5월 9일 이전에 가격이 많이 싼 것들, 다주택자로부터 물건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내년 3월에서 5월 9일 사이에는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다주택자들, 특히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 이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서울 이 부동산 투자하려는 자금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요 부분들은 뉴스에서만 믿는 거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적용됨으로써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그 내년 3월과 5월 9일 사이에 물건이 나오면 다주택자들에서 금매로 나오는 걸 좀 받겠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이것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과거에 너무 돈이 없어서 영끌이를 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좀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2014년, 13년 이때부터 해서 2019년 또는 2020년 초 이때 사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은 늘었지만 굉장히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가격이 이자 내가 2, 3년, 3, 4년 내야 될 이자에 비해서 가격이 현격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 전체가 강남도 많이 올랐지만 진짜 상승률로 보았을 때는 강남은 20억짜리가 30억 올라서 10억 올라서 50%가 올랐다라면 강북이나 서울의 주요 지역은 5억짜리가 15억이 돼서 5억에서 10억이 올랐기 때문에 200%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면은 강남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면 강북은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서 이제는 옛날처럼 가격이 15억 할 때 5억 대에서 3배 차이 나는 게 아니고 30억 대 20억, 25억 대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큰 차이는 줄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서울이라는 곳은 워낙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고 특히 양질의 아파트 내가 주거가 정말 양질 아파트 방 3개에 적어도 화장실 하나나 2개 정도 있는 이런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나 그리고 5월 9일이 지나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사라지면 다시 또 가격은 안정화가 될 거다. 어제 발표했죠. 대한민국에 270만 호의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 향후 5년 2022년 2027년까지 과연 서울은 몇만 호가 공급될까요? 지금
목표는 10만 호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죠. 그런데 과거 박원순 시장이 7년 재임 동안 그동안 해제한 게 우리나라가 전체 해제한 게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약 393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약 25만 호의 새로운 양질 아파트 공급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10만 호를 공급을 해서 하겠다? 이건 여전히 공급의 과부족과 수요의 과잉이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또다시 불이 붙으면 가격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30평짜리 아파트 뭐 25억, 30억 이런 세계는 우리 세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이 세계는 여전히 수요도 많고 가격이 잘 지탱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죠? 어떻게 10억짜리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야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것은 노후 주거지에서 노후도 평균 노후도가 60% 이상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비싼 지역이니까 빼더라도 재개발 지역 노후도가 평균 노후도가 67% 이상 가로주택 사업 역시 67% 무화주택 50%에서 67%요 사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나 뭐 재개발이야 뭐 1000세대, 2000세대 나오지만 역세권 시프트나 가로주택 사업, 무화주택들은 뭐 적게는 50에서 뭐 400세대, 500세대, 뭐 200세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저쪽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맨날 아파트 하면은 대규모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그 지방이나 이런 데는 2000세대, 3000세대 뭐 수도권 같은 데 마찬가지죠. 뭐 택지 개발을 해서 1기, 2기 신도시 해가지고 2, 3000세대 공급을 해야 도로도 놓아주고 학교도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200세대, 150세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도로와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학교 공원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양질의 아파트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이 서울에 있다라고 한다면 빌라도 가격이 오르는데 아파트 하나 만들어지면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역세권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가로주택 사업이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정기가 끝나고 나면 가격이 오를 때 내게 다 지어져서 그 기왕이면은 빨리 뭐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사업 같은 건 보통 5년이면 짓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 재개발은 10년 정도 걸리는데 또 심의를 통합해가지고 통합심의 받아서 2, 3년 또 단축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해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너무 많은 투자, 막 아파트 다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짧게 한 4, 5년, 5, 6년이면 지어서 다시 경기 좋아질 때 그때 내 거 비과세 만들어서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준비해서 또 다시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올 때 그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 그리고 대도시 인구가 고밀한 지역만큼은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지역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재개발, 저는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사업 하는데 투자하셔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정말 양질의 아파트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수요 공급 참 중요한데요. 이 금리 인상이 어쨌든 시장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견되었던 낙제였던 만큼 시장의 대응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조금 빠르게 잡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서초구 설해마을에 있는 네. 빌라인데 빌라가 한 16년 분양된 지 16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너무 좀 오래돼서 이 주택을 지금 처분을 하고 다른 데로 조금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서초역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아들하고 저의 명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6년 차인데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팔고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 주셨어요. 설해마을에 있는 빌라 매도 후 갈아타기, 그리고 서초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해마을에 그 16년 이상 사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는 빌라에서 예, 분양을 예. 받아서 16년 됐습니다. 이 예. 빌라가. 그쪽이 지금 현재 뭐 자체 재건축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 설해마을 자체는 일단은 뭐 방배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니 서초동 일대에 사신 분들은 요 동네를 좀 많이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설해마을 쪽은 대부분 빌라들이 크고 그래서 대지 지분들이 커요. 그죠? 네. 예. 우리 시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몇 평인 줄 아세요? 대지 지분이 평수로는 80평이고요. 예, 예. 지분은 4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16년 넘었으면 저는 이 16년 그 이전에 네. 요 이전에 혹시 다른 집에 살던 거 사신 거예요? 뭐 이 차 분양 받으신 거예요? 분양을 받았습니다. 원래 설해마을에서 그 빌라를 살았다가 네. 이쪽 새로 분양을 하여서 저희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16년 차 된 거죠. 이 빌라가. 자, 예, 그래서 저는 오래 살아서 어떻게 좀 제 해봤으면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보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전세도 없고 하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한다면 전세로 다른 데 좀 한번 살다가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내방역하고 요 대법원 서초역 사이에 정보사 부지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지금 가서 보면 토양 지금 정화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곧 착공 들어가거든요. 네. 그 원래 계획은 2026년 정도 입주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2, 3년 늦어도 2028년, 뭐 30년 이전에는 입주할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가 모두 전부 주거는 하나도 없고요. 호텔이나 상업시설, 가장 중요한 거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막 하잖아요. 네. 예, 여기는 전부 4차 산업, 뭐 AI, IT 이런 또 뭐 제약 이런 것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많이 늘어나면 여기에 설해마을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팔고 나면은 내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여기 강남역 옆에 보면은 그 롯데치성부지 아시죠? 네. 요것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가지고 여기에 63층 여의도에 63층 높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여기가 또 업무단지가 들어서요. 땅의 사이즈는요. 여기에 이 지금 현재 코오롱 부지하고 합치면은 삼성동의 GBC 아시죠? GBC 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거기가 약 8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8만 9천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도 7만 8천 정도의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업무 시설이 들어와서 또 인구가 늘어나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설해마을하고 서초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의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네.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보유하시고 지금 집 이제 16년 사느라니까 집은 좀 낡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집은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그 앞에가 그 숲이 보이고 네. 집은 아주 좋습니다. 예, 집이 예. 아주 좀 고급 빌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 왜 매각을 고민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해서? 그거는 아닌데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결혼을 다 하였고 해서 네. 한번 다른 데로 집도 조금 줄여서 갔으면 싶기도 하고요. 아, 집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예. 한번 좋은 데 그러면 있으면은 네. 다른 데 가더라도 네. 2030년 이후에 가세요. 2030년 이후 적어도 정보사 부지 입주 후에 가세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요 지금 빌라나 그 고급 빌라 갖고 있고 아까 아드님하고 5대5로 지금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보유세 부분도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민이.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50% 지분을 아드님이 사갈 능력이 아직은 안 되나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이제 네. 뭐 직장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수입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들은. 네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서초동 힐스테이트 같은 것도 팔기는 쉬운데 사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네. 예, 가격도 오를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빨리 좀 돈을 벌어 가지고 일정 부분 좀 대출 좀 받아 가지고 어머님 지분을 사가셔서 부모님이 양도세 그 보유세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대출을 그 아파트를 주는 게 더 낫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네. 역시 2030년 지나고 나서 매각 검토했는데 요즘 요 지역들이 앞으로 그동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에 그동안 오른쪽이 좀 많이 오른쪽 동쪽 편 있죠. 이 강남 서초 강남구인데 그동안 여기 코엑스 옆에 GBC하고 제2 롯데월드 있잖아요. 이 네. 두 개의 영향으로 강남의 동쪽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정보사 부지 서초역 부분하고 강남의 롯데축성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는 강남의 서쪽 시대가 열릴 거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제가 2002년도에 그 수서동 독립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제치 프루지오 서밋 그거를 입주권을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년 2023년 5월에 입주인데요. 네. 그거를 2023년도 5월까지, 그러니까 2년 후에 입주 후 2년까지 이거를 종익 아파트를 팔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비과세를 이제 받아서 팔고 그 자금으로 뭐 딴 거를 뭐 하든지 뭐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서동에 있는 동일 아파트를 2023년 이후에 매도를 하고 또 투자를 네.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비과세를 받고 팔아야 네. 되는.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익 매각하세요. 매각해요? 예. 아. 자, 그런데 언제 매각하냐가 중요하죠? 네. 예. 아까 이제 2023년 5월에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내년이요. 예. 5월 입주하고 나면 일시적인 네. 이주택자가 2025년 네. 25년 5월까지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루지오 서밋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네. 이제 보유세 부담이 발생이 되겠죠. 네. 두 개 있으면은 중과 150%까지 네. 또 나오죠. 네. 자, 비과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네. 또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또 발생이 되겠죠. 네, 지금은 네, 없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천장님이 갖고 있는 부담이 커요.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장 중요한 거 2주택자에서
비과세를 하나 만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로 매각이에요. 네. 동익이 아파트가 네. 좋다 나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네. 실익 비과세를 만들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네. 돈을 가지고 혹시 자녀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자녀가 30세 넘은 애가 있고요. 예. 26살인데 돈을 벌고 지금 근데 걔네 명의로 조그만 거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예. 예. 그거를 팔고 예. 2023 내년이면은 2년 거주 요건이 되거든요. 아들 네네. 같은 경우에요. 네네. 그래서 걔가 팔고서 이거를 그냥 특수관계 뭐 그 매수를 하든지 안 네. 그러면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네. 일단 30세 있고 뭐 27세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네. 이 자녀분들이 네.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비과세로 매각을 해서 일부는 더 네.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네. 곳이면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그렇지 네. 않으면 결혼할 때도 되니까 상급지로 갈아타 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세 비과세를 만드는 거 유지해 매각하는 거 네. 하나 하고 우리 네. 시청자님이 갖고 가야 될 재산세하고 종부세 네. 그러니까 보유세를 네. 줄이는 게 더 현명하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이렇게 너무 큰 거 있잖아요. 네. 큰 거가 있을 때는 나중에 그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예, 임대사업이요. 예, 네네네. 임대사업자가 원래 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종부세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이제 규제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임대사업자라는 건 뭐죠? 사업자용이잖아요. 주택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다시 원래로 종부세 배제로 합산 배제로 가게 되면은요. 네. 그때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네.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2년 후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네. 2025년 정도 가면 어느 네. 정도 가격들도 조정되고 나서 약간의 상승기에 접어들 테니까 그때 매각을 하시고 예, 그죠? 동익을요? 예, 네, 그때 네. 하셔서 자녀분들을 좀 상급지나 아니면 더 돈을 벌 네.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게 해 주거나 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본인을 위한 투자를 하셔서 월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것도 더 유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남는 돈으로요. 네. 그 요즘에 뭐 재건축 뭐 재개발 많이 이렇게 뭐 선정되고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임대사업자 내 갖고 그렇게 자그마한 돈으로 조금 예. 작은 돈 투자해서 그런 거를 사는 건 어때요? 제가 그것은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아주 네. 바람직하다. 네. 예. 아까 제가 그 자녀분 30세, 27세 자녀분들 네, 갈아타게 하는 것도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면 얘들 네. 갈아타 줄 때 여기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재개발, 뭐 가로주택 사업 이런 것들도 갈아타 주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중에 하나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럼 일단 중요한 2025년. 것은 그 네. 동네 이 동익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님이 이제 항상 투자자들은 가격 오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내야 될 세금, 그리고 내가 네. 갖고 가야 될 부담을 계속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줄여줘서 일단 골치 아픈 거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두 개 다 제 명의로 돼 있어 갖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네. 지금은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 이제 네. 2023년에 입주하면 네. 일단 일시적인 이주택 네. 비과세가 2년 있잖아요. 그나마 네. 윤석열 네. 정부 와가지고 2년 늘어났지. 네. 이전에는 1년이었고 판 집에 네. 꼭 들어가서 또 살아야만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게 네. 없어졌으니까 좀 네. 자유로웠다. 이제 네. 이 좀 뭔가 이제 시장에 이게 네. 좀 자율성으로 조금 더 맡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매각하셔서 그 전에는 막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네. 예, 2년 있다가 아, 다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비과세를 받는 거, 절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 투자 타이밍 잘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저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 서울의 상도동에 딸이 지금 32살인데 청주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네. 딸 이름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 현금 4억으로 해서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자금 4억 원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전문가와 함께 네. 상담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따님이 지금 직장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직장은 저희 딸이 지금 4년째 다녔고요. 4년. 네. 그럼 그리고 세대 분리는 청주에서 해두셨어요? 네네. 예, 좋습니다. 지금 미리 무주택자신가요? 네, 딸은 지금 무주택자고요. 예. 일단은 따님이 4억이라면은 따님이 한 1억이나 1억 정도는 모았다는 거죠, 그죠? 딸은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3억은 저희가 이제 보태서 예, 3억은 보태고 네. 느낌이 그래요. 뭐 2,500씩 4년이면 정말 잘 모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나중에 부자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요즘은 자금 조달 계획을 써야 되잖아요. 네. 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하는 최초 분양 있죠. 최초 분양. 우리가 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뭐 빌라, 오피스텔 분양,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네. 자금 조달세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거나 분양을 준공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네. 이 4억을 다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가 한 5천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자녀들 19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는 무상 증여 가능하고요. 네. 한 1억까지는 1,000만 원에 10% 자진 납부 10% 공제니까 한 9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1억 5천을 다 주면 이제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한 1억 5천 정도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잡고 기간을 잡고 이자 4.6%로 해가지고 부모 차용을 해주시고요. 이게 네. 보통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료가 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등기소 가셔가지고 확정일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용증은 등기소 가셔서 1,000원 인지세가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을 내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돼요. 그래서 네. 먼저 우리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위해서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좋아요. 무턱대고 그냥 증여 팍 해가지고 자금 어디서 났어 그러면 조달하고 나면 5천만 원 그냥 증여세 딱 맞으면요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했으면 좋겠고 4억이라면은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좀 충분한데 좀 몇 군데 중에 한 2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따님이 지금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 계획은요? 있어요. 예, 계획 있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용산이 좀 난리죠. 네. 예, 용산 국제 업무 단지 이제 개발한다고 하죠. 예, 다시 또 업무 시설 아파트 8,000세대에서 다시 6,000세대로 줄이고 업무 시설을 좀 높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동네가 지금 현재 이쪽 마포 쪽은 다 이제 아파트가 다 됐죠. 네. 그러면 아파트가 안 된 지역이 개발이 되거든요. 네. 여기 효창공원역 쪽 남단 쪽으로 용문동 있죠. 그리고 원효로 용문동이요? 2가 이쪽은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됐어요. 공공으로. 그다음에 용산 경찰서 쪽에서 여기 남영역 사이 여기는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로 지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효창동 있죠. 효창공원역 밑쪽으로 여기는 효창 역세권 개발로 결정이 됐어요. 자,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게 지정이 되면 높죠. 있죠. 여기 매우 높아요. 여기 보면은 투룸도 막 8, 9억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노후 지역이란 말이에요. 노후 지역. 네. 노후 지역이니까 전체적인 지역 자체가 전세가 낮아요. 막 전세가 2억 5천 뭐 3억 이하거든요.
그럼 내 돈의 투자비가 5억, 막 6억 들어가죠. 실투자비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저 구역이 지정될 예정지 사두는 게 좋아요. 따님한테는. 어디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청파 1구역 여기 정비구역 확정된 거 아세요? 청파 1구역? 잘 몰라요. 만들어봤죠. 청파 1구역이 올해 확정이 됐어요. 가서 막 그 뭐 프레이카드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배문고등학교 이쪽 주변으로 오면 신속통합기획으로 해가지고 신통기획해서 청파 2구역. 그다음 위에 여기 보면 서계동 여기 다 개발되는데 숙대 앞쪽으로 보면은 이게 지렁이길 있거든요. 네. 지렁이길 앞으로 지렁이길 찾아서 이거 투자해 보세요. 지렁이길. 지렁이길이요? 예, 지렁이길은 보면은 염리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요. 네. 이 차량들이 못 들어가요. 공사 차량들이. 못 들어가면 노후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리 5구역 여기 보면 그 대흥역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도 지렁이길이거든요. 보통 가격 오르고 재개발한다고 하면은요 건설업자가들이 가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막 입주권 쪼개기 막 하잖아요. 그럼 그냥 비싸게 막 사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렁이길은 우리가 보통 보면요 서울에서 재개발한다고 하면 신축 빌라들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뭐 저쪽에 보면 석천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다 그냥 막 그 거의 이제 빌라 지어가지고 재건축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지어대는데 이런 지렁이길이 있는 곳은 지타가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숙대 앞에 여기 숙대 입구역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설린중학교 신광여고 있네요. 신광여고. 이런 데 하나 전세 끼고 하나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현재 후보지 대부분 여기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뭐 프레스티지 여기 다 지금 공덕 삼성 아파트 신촌 그랑자리 다 아파트 지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구역 지정된 데가 염리 5구역 지정돼 있고요. 네. 염리 4구역 지정돼 있어요. 지정됐으니 가격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투룸이 막 9억씩 해요. 전세는 막 2억 5천밖에 안 가는데. 그런데 여기 신촌역 있잖아요. 여기 5번 출구 쪽인데 여기 노고산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노고산동. 여기 자금만 맞춰가지고 여기도 구역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노후도가 이게 75%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도 투자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요? 예, 여의도에서 이게 보면 서부선역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의도에서 이게 신촌역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연대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서부선역 들어오는 게 역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과 역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 연희동 노후주택지역 있거든요. 여기도 막 지렁이가 무지하게 많은 데 있어요. 지렁이 길이. 죄송합니다. 지렁이가 아니라 지렁이 길이 많은 것은 노후도가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는 이 노후도가 막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재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 옆에 보면은 연희동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연희 입체교차로 쪽 아세요? 그쪽에? 잘 몰라요. 연희동 성당은요? 연희동 성당이요? 예. 헷갈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연대 여기 연희동 천주교 성당 서대문 우체국 요 사이 여기도 노후도가 한 80% 훨씬 넘으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이런 세 군데 지역을 한번 해보시면 자금이 좀 자금을 맞춰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은요. 무료 전화 02-2638-3970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